네, 시사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비욘디 10분 라이브. 저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름철에 급증하는 식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과 습관에 대해서 시원누리내과 현일식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누리내과 현일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여름철에 급증하는 식중독인데요. 먼저 질문 드릴게, 이 여름철에 식중독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그게 어떤 걸까요? 네, 식중독은 음식에 있는 독소나 세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독소와 세균이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높을 때 빠르게 성장하고 또 독소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름철은 바로 1년 중에 가장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높은 계절이죠. 이러한 계절에 세균이 빨리 번식하고 또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6월, 7월, 8월 이 여름 기간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집중호우 기간에는 식자재가 침수되거나 또 하수도가 넘치면서 음식물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식중독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식중독 위험을 높이는 사람들의 뭐 실수라든지 잘못된 습관들인 뭐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 씻기, 두 번째는 끓여 먹기, 세 번째는 익혀 먹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누구나 아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식중독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중독은 세균이나 독소가 우리 몸으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세균이나 독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면 균을 잘 씻고 또 끓이거나 익혀서 없애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식중독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위생 관리라는 것이 이 균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실제 많이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름철에는 코로나는 이제 잠잠해져 가는 시기지만 식중독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요. 또 요리할 때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 환경, 도마나 칼이 잘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음식을 만들고 나면 가급적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전인 2시간 이내에 섭취하시거나 또 2시간이 지나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습관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특별히 겨울에는 뭐 굴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처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히 뭐 조심해야 하거나 관리해야 할 음식, 그런 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인데요. 병원에 식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오셨어요? 하고 여쭤봤을 때 이게 공통된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은 날로 먹는 경우가 또 많죠. 그리고 보관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또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먹을 때야 뭐 물론 잘 끓여서 먹으면 되겠지만 사실 이런 해산물은 조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음식점에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음식점에서 과연 이런 식중독의 그런 원리 원칙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 지키면서 음식을 만들었는지 실제 손님들이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이 식당에 가시면 겉에 모범 음식점 그 마크가 있거든요.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생 상태가 아주 좋은 음식점들한테 부여하는 그 믿을 수 있다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 음식점 위주로 여름철에 이용을 하신다면 이런 음식점을 통해서 해산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중독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온에서 자주 보관하는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빵, 과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빵이나 과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상온에서 보관하기가 쉬운데요. 여름에는 이 과일도 금방 상하기가 쉽고 또 빵도 곰팡이 같은 것이 피기가 쉬워요. 그래서 빵은 항상 서늘한 곳에 밀봉을 잘해서 보관하시고, 과일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시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야채인데요. 여름에는 이 야채가 금방 상하고 물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사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금방 만든 신선한 샐러드나 나물과 같은 것들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상온이어도 이게 금방 상하기 쉽지만 냉장이어도 너무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야채류는 만든 지 냉장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우유로 만든 제품들이죠.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구르트나 우유는 상온에 두면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항상 냉장 보관을 하시고 냉장 보관이 된 상태에서 드셔야지, 이따가 먹어야지 하고 상온에 놔뒀다가 한두 시간만 있어도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제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심해야 될 식중독,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일반적인 배탈 설사와 차이가 어떤 거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와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식중독이 약하게 있을 때는 일반적인 배탈 설사와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고열이 나오고 또 구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물처럼 수돗물 틀듯이 설사가 나오고 굉장히 심한 복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중독이 왔을 때 탈수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거나 또 심장이 나빠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에서 자가로 치료를 하더라도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배탈약이나 설사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봐도 되지만, 내가 물도 마실 수 없다, 또 약도 먹을 수 없다고 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이 식중독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탈 설사뿐만 아니라 식중독일 때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음식을 아예 굶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먹으면 고여있던 설사가 나오니까 아예 음식을 먹지 않아서 설사를 안 나오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굶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고 영양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물을 마실 수가 있다면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요. 속에 좋지 않은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또 유제품 같은 것들을 좀 멀리하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흰밥, 부드러운 생선살, 이 단백질 위주로 해서 식사를 조금씩 하시면서 또 약을 드신다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비욘디 보면서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비욘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여름철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욘디 10분 라이브의 비욘디 박준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